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요즘 증시가 많이 힘들죠. 파월 형님이 최근 연준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를 0.5%씩 꾸준히 인상하면서 연준은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직후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월 형님의 손 보이시죠? 손을 까딱하고 있습니다. 0.75% 까딱. 너네 다 죽었어. 나는 그냥 0.5%만 할 거야.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파월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파월 형님의 발언 직후 증시는 잠깐 상승했지만 그 이후 내리 3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금리 0.5% 올려서 되겠어?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심각한데 금리 더 올려야 되지 않아? 난 너네들 못 믿겠어.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말을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을 보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파월 형님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죠. 5월 9일 저녁에 두 분이 등판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입니다. 지금 0.5% 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한 뒤에 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75%는 갈 필요 없어. 그냥 0.5%만 몇 번 하면 돼. 0.5% 금리 인상한 뒤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다시 정상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 좀 믿어. 우리가 인플레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면 진짜 연준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인플레가 진정되는 조짐이 경제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수입인데요. 4월달 미국의 시간당 평균 수입은 예상치인 0.4%를 하회하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즉, 임금 상승 압박이 조금 완화되었다? 이것은 곧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사우디에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6월달 인도분 아랍 경질유의 공식 판매 가격 OSP를 배럴당 4.4달러로 낮췄다고 합니다. 4개월 만에 가격 인하고요. 5월 인도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가격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의 60% 이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로 수출한다고 하죠.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 1위 국가인데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중국의 원유 수입량도 점점 줄어들겠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OSP를 낮춤으로써 원유를 수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원유 가격을 낮춰라, 증산해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이것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어제 이러한 공급발 호재가 나오면서 WTI 국제유가는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에서 국제유가는 소폭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어제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3%로서 역대 최고치인 6.6%보다 소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오르긴 오르겠지만 지난달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오를 거야. 생각보단 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인플레 완화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2%까지 찍었다가 현재 3% 극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역시 2.8%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2.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국채금리를 좀 더 큰 범위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2018년도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2%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2%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 상황입니다. 즉, 금리 측면에서는 3.2%가 전 고점이 될 수 있다. 가격 측면에서는 전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가 3.2%까지 과하게 오르자 매수 대기자분들이 나서서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5월 11일 저녁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1%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볼까요? 1, 2, 3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전후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4월달에 빵 튀었습니다. 그만큼 21년도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 역기저 효과로 22년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8.1%로 조금 낮게 잡아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 조짐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0km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30km, 그 다음에 70km, 그 다음에 110km, 160km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 180km로 약간 속도가 줄어들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속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둔화되었다. 이런 조짐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이제 경제 살아난다, 증시 급등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국 락다운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하이 어느 아파트에서 한 명만 감염자가 나왔을 뿐인데 같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 전원을 격리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공산주의를 잘 활용하면서 락다운을 더욱더 심각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봉쇄된 틈 사이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잠깐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 사진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락다운을 심각하게 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탈중국 러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인데요. 위안화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세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죠. 약세다 강세다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다 강세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위안화 약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달러당 6.3 위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6.7 위안까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위안화의 절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 5월 달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자 신흥국들이 일제히 흔들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위안화 기습 절하를 고시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6개월 정도 급락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고작 한두 달 정도 위안화 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위안화 약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2015년도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었죠. 실제로 금리 인상은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금리를 인상하자 연준의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에 맞는다는 이유로 달러 인덱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전부터 슬슬 올라오던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 직후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적합한 금리 타겟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0.75%니 0.5%이니 말들이 매우 많잖아요. 과거 2015년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꾸준히 이어갔었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상 초반부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간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쉽게 멈추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달러 인덱스 상승은 곧 미국 무역에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상승은 신흥국에게도 충분히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달러의 상승 각도를 조금씩 낮추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은 숨 쉴 틈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하락은 심각한 게 맞지만 이것을 가지고 바로바로 경제 위기로 연결된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가 앞으로 좋아진다?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의 사견을 담은 증시 전망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체 라이브에서 설명드렸으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